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점막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점막하면 우리가 뭐 이제 구강, 호흡기, 뭐 위, 소장, 대장, 뭐 그 위에 점막들이 방광 뭐 이런 데 많죠. 이런 점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거나 잘 안 만들어지면 이제 다양한 이제 질환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나누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점막 질환이 사실은 많죠. 특히 가장 많은 질환이 위장 질환. 위장 질환은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지겠죠. 이 위장 질환을 다 가지고 있다 보시죠. 특히 이제 위염, 위궤양,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또 훨씬 더 이제 비율이 높아지는 게 역류성 식도염. 예.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뭐냐면 다 점막 질환입니다. 점막 질환. 예. 호흡기 질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구강 질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소화기 계통의 질환에서 점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점막은 우리의 몸의 내부를 갖다가 보호하는데 그 최전병의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방어선. 우리 체내하고 음식물이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 음식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세균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독소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의 첫 번째 방어 라인이 누구냐? 점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막의 역할은 무지하게 중요한데, 이 점막이 손상이 되면, 그리고 이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증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에 놓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점막 질환에서 갑자기 당독소 얘기가 나옵니다. 당독소. 이 얘기는 사실은 아마 거의 누구도 이런 당독소하고 점막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당독소가 많으면 점막의 재생에 방해가 되고 염증을 증폭을 시켜가지고 전혀 그 점막에 있는 그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당독소가 들러붙어 가지고 누룽지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이제 섬유화가 되는 거죠. 섬유화가. 섬유화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거기에는 살아있는 세포들이 거의 없어진다. 그러면 재생이 불가능해지게 되겠죠. 점막을 단순히 생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 넘어 가지고 조직의 기능이 이제 붕괴되는 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막을 회복시키는데 그 운명을 좌우하는 거의 키 중에 하나가 당독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위가 딱딱해지고 그런 그 질환들, 그래서 뭐 위가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뭐 정체돼 있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그 문제들이 발생돼 있을 때에 이 당독소가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점막을 보게 되면 우리 몸에 도대체 점막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보게 되면 눈에서는 특히 결막, 결막에 점막이 많이 분포되어 있죠. 점막 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코에도 그렇고, 코에는 당연히 뭐 많고요. 그 다음에 구강 쪽에서도 구강 점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호흡기 쪽, 특히 이제 폐를 포함한 이제 호흡기, 기도 쪽, 이런 걸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점막으로 쌓여서 외부 공기 통해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든가 아니면 뭐 바이러스든가 아니면 세균이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출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이 점막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위 같은데, 위 같은데 이제 점막이
아주 두껍게 있는데 이런 것이 점막이 얇아지고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이제 이 위염이나 궤양이나 이런 것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지속되면 우리가 지금 위 같은 경우에는 또 궤양성, 영유성 식도염도 있지만 그 담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담적이라고 한방에서 주로 하는 얘기죠. 사실은 위가 딱딱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이제 뭐 독소가 쌓였다, 노폐물이 쌓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체돼 가지고 위 벽에 들러붙어서 위가 딱딱해져 가지고 기능을 못하고 연동운동이나 이런 걸 못하게 돼서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고통받고 이거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서 발생해서 이런 전문 한의원이나 병원들도 생겨날 정도죠. 지금 그런 환자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담적이라는 게 이제 그런 노폐물 이런 것들이 쌓였다라는데 그 노폐물이 사실 뭐냐? 그 중심에 당독소라는 겁니다. 당독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장에도 이 점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 조직과 세포를 보호하고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데서 이 점막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궁이라든가 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방광이라든가 뭐 신장 이런데 보면 소변을 둘러싸고 있는 방광의 내피에도 점막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막이 우리 몸에 그러니까 점막은 우리 피부도 일종의 점막의 일종이다. 아마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스킨도 그런 스킨이나 우리가 위나 소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계통의 조직이다. 상피세포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막들이 손상이 됐을 때 다양한 이제 질환들이 오게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보호하고 회복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점막이 이거를 이제 회복시키는 소재가 있습니다. 저희 이 자사에 점막을 재생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소재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피부 보습, 재생, 탄력, 미백 같은 걸 효과 주고 안구건조증, 관절염, 부종, 통증 이런 거에도 효과가 있고 실제 이제 점막이 망가졌을 때 오는 질환들 위염, 유궤암, 영유성 식도염, 간질성 방광염, 세균성, 그 다음에 방광통증, 재발성 요로감염, 질곤증, 질염, 호흡기 질환에서 천식, 비염, 중이염 같은 거, 뭐 부비동염, 그 다음에 골절 회복, 자궁내막 손상, 그 다음에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중금속을 포함한 독소 유입 차단하는 해독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수면, 그 다음에 세포의 ECM이라고 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조직재생 이런 거를 아주 광범위한 그런 효력을 보이는 점막 재생 소재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약국에서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활용했는데 엄청난 그 케이스 스터디들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아주 약국에서 지금 이게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아주 선풍적으로 이런 환자들을 개선시키고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주 엄청난 이런 그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그 점막들이 이런 질환들이 오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당독소라는 거죠. 이 당독소가 염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당독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곳에 당독소가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라든가 뭐 다른 것일 수 있는데 염증이 올라가면 그때 이 안에서 당독소가 같이 증가해 가지고 결국에는 주 증상이 당독소가 이 메인을 덮어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마트에서 하는 음식들에는 다 당독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당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발사믹 식초예요. 발사믹 식초. 발사믹 식초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1리터에 2.6g 정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리터당. 쿠키 같은 경우는 킬로당 뭐 한 385mg,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한
410ml라는데 이거 보면 과일에 대해서도 6배 이상이 들어있는 거죠. 발사믹 식초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냐? 과당을 많이 집어넣어서 단맛을 내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고열에서 가열했을 때 프라이드 치킨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음식들, 그 다음에 치즈 같은 경우 여기서 최고 높죠. 치즈 같은 거, 그 다음에 계란도 삶았느냐, 프라이를 했느냐에 또 달라지죠. 이런 그 당독소가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건 아주 비교표를 보게 되면 티 제품이 약 1.2 정도 됩니다. 근데 휘핑 버터 같은 경우가 26,000, 어마어마하죠. 아몬드 로스팅한 거 6,600, 크림치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 10,000, 마가린이 17,000, 그 다음에 세사미 오일 같은 거 20,000, 비프 스테이크 10,000 정도. 근데 베이컨 같은 거 5분 동안 프라이 했는데 오일 안 집어넣고 베이컨 프라이 했는데 5분 했는데 91,000입니다. 91,500.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당독소가 우리가 먹는 식생활에 사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치즈 중에서 아까 보였던 파마산 치즈가 16,900. 엄청 높죠. 그다음 피자 같은 거, 치킨이나 버거라든가 7, 8천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거 팬케이크 같은 경우 2천 정도에 가깝고, 비스켓 같은 경우 1,400.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독소 함량이 높은 거를 우리가 매일 이런 거를 먹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점막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당독소들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독소가 일정 레벨 이상 쌓이고 나면은 정말 치료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약국에서 현재 생유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모든 그 점막 질환들, 점막 질환에 엄청나게 많은 그 치료라든가 회복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효과가 좋아서 생유요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약국에서 지금 생유요법이 이런 다양한 점막 질환 환자들을 위염, 위궤양, 장 질환부터 해서 다 점막 질환에 워낙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막에 재생 회복시키고 점막에서 조직에 쌓인 당독소를 제거하게 되면 우리의 기능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거죠. 새로 유입되는 당독소는 1차적으로 당독소의 수용체인 RAG에 붙어서 염증을 유발을 하고 2차적으로는 세포를 둘러서 ECM이라는 게 뭐냐면 세포가 이제 세포가 그냥 떠돌아다니는 세포가 있고 우리가 혈액 속에 보면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세포가 있죠. 면역세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돌아다니는 세포. 어디 한 군데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세포죠. 이동하는 세포. 이렇게 세포는 이동하는 세포가 있고 이렇게 조직 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닭장처럼 이렇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사람이 거주하듯이 이렇게 이런 그 틀 속에 이렇게 세포가 안에 들어가 살죠. 근데 요 틀이 뭐냐? 요 틀을 우리가 ECM이라고 합니다. ECM. 세포 외의 기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스캐폴드라고도 하고 이제 거푸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간 요런 그 틀들이 있습니다. 요 틀 안에 요게 만약에 심장이다 그러면 심장 세포는 그냥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ECM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간이다 그러면 간도 이런 틀 안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틀이 무너지거나 이 틀에 당독소가 많이 붙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틀들이 이제 딱딱해지는 거죠. 이게 원래는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데 이 틀들이 플렉서블한데 이게 당독소가 많아지면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움직이지가 않죠. 그러면 세포하고 세포 옆에 있는 세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물건도 주고 막 우리가 이웃사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웃사촌한테 서로 주고받으면서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고립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양소도 잘 안 들어오게 되고 정보도 차단되고 하니까 고독사 같이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세포들이 죽게 되면 이 조직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독소가 많아지면 이렇게 섬유화가 돼가지고 세포들이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버린다. 그래서 당독소 분해 유산균은 당독소의 유입량을 줄여서 염증 생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줄 수 있고, 점막 재생 소재는 염증 부위의 도포 및 재생을 통해서 항염증 효과를 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ECM 내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점막 생성을 시작해가지고 빠른 재생 복구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거를 앞에서 설명한 게 요거를 EC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CM 안에 이렇게 세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포가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근데 ECM에 지금 이렇게 보면 오각형의 빨간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뭐냐? 여기에 당독소가 ECM이라고 하는 콜라겐이나 뭐 이런 조직에, 히아루론산이나 이런 조직에 지금 다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들러붙어 있죠. 이게 들러붙고도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의 안에, 세포가 이제 보면 RAG라고 하는 이 당독소 수용체까지 들러붙어져. 이 수용체에 당독소가 들러붙으면 어떻게 되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들러붙어 있으면, 여기저기 많이 들러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증폭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당독소가 많으면 콜라겐이 많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이 돼가지고 섬유화가 되고 딱딱해지게 된다. 그러면 이 세포는 죽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근데 그게 원인이 다 뭐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만드는 거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점점점 이렇게 탁해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누래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이게 당독소 색깔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이런 이제 문제들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게 ECM입니다. 이게 ECM이고, 이게 여기 이제 뭐 콜라겐도 있고 뭐 파이브로넥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얽히설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이 세포가 살고 있는 세포, ECM 안에 이렇게 세포가 살고 있는데, 세포는 요 RAG라고 하는 당독소를 이렇게 인식하는 그 수용체가 있어요. 이 수용체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당독소거든요. 이게 당독소인데, 당독소가 지금 여기 보면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수용체에 들러붙을 당독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몸이 건강한 거죠. 증상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독소량이 이렇게 적어요. 적은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계속 이거를 먹죠.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점점 ECM의 당독소 숫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죠. 늘어나기 시작하면 일부가 이 RAG라고 하는 당독소 수용체에 이제 붙기 시작하죠.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염증성 면역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날은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었고 어떤 날은 당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어요. 그런 날은 그러니까 당독소가 많은 걸 먹은 음식은 몸이 안 좋고 뭐가 염증이 생기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내가 야채 먹고 뭐 이렇게 이런 당독소가 들어있는 거 음식을 안 먹었더니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요. 염증도 또 안 생기고 염증이 또 가라앉고 또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우리 몸이 그렇죠. 어느 날은 몸이 아팠다가 또 조금 좋아진 것 같다 아팠다 하는 게 뭐냐, 이 당독소가 붙은 것도 있고 붙을 때도 있고 또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이게 당독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 애매할 때에 우리 몸이 이렇게 간헐적인 염증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계속 이거를 이제 이런 당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뭐 과자라든가 음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드시게 되면 그때 보시면 당독소가 이제 엄청 많아졌죠. 이렇게 엄청 많아졌다는 얘기 뭐죠? 이 세포 바깥에, 세포막에 있는 당독소 수용체에 다 당독소들이 들러붙기 시작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염증성 물질이, 면역 물질이 과다돼서 염증이 증상이 악화되는 거죠. 이때는 없고 있고가 아니라 그냥 계속 염증이 지속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만성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 몸이
바뀌어간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염증이 염증이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염증이 확 생긴 게 아니라 앞에서 보였듯이 염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거는 내가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음식물을 어떤 걸 먹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 이후부터는 음식을 뭐를 먹든지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안 되는 거죠. 계속 염증이 악화되고 심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독소가 외부에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당독소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당독소 분해하는 유산균을 드시면 돼요. 일반 유산균은 없지만 당독소를 분해하는 특수 유산균이 저희가 이제 기술을 가지고 개발한 건데, 이거를 드시게 되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당독소를 완벽하게 차단을 하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했어요. 딱 차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미 근데 ECM이라고 하는 조직 내에는 여전히 당독소가 많은데 신규로 들어오는 것, 새로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이 당독소 수용체가 비어져 있게 되는 거죠. 비어져 있게 되는 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당독소 분해 유산균을 염증이 심했던 사람이 유산균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염증 수치나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유산균을 먹는데 왜 염증이 좋아지지? 왜 통증이 없어지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상처가 왜 이렇게 잘 아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산균은 장에서만 효과 있는 거 아니야? 장에서 정장작용하고 변비 개선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이제 아시겠지만 비만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유산균들이 있죠. 근데 저희가 개발한 거는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이것이 염증을 낮춰주는데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게 어디예요? 점막 질환들이 염증이 많거든요. 위염, 위궤양, 궤양성 장염, 뭐 크론병, 뭐 많죠. 그 다음에 담적, 뭐 이런 파이브로시스,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섬유화된 거, 그 다음에 간 경화된 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당독소 분해 유산균을 먹었더니 염증 지수가 금방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ECM에 붙어 있는 당독소도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점점 없어져 가지고 건강했을 때처럼, 그것처럼 이렇게 환경이 바뀐 거죠.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뀌게 되니까, 왜냐, 당독소가 지속적으로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걸 계속해서 막아주니까 이 쌓여있던 것들도 이제 해독되고 대사돼서 없애버리게 되니까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한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 개선 효과가 탁월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점막 재생하는 소재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약국에서 지금 뭘로 유통되느냐, 생유요법으로 지금 환자들을 케어하는데 약사님들이 아주 활용을 잘하고 계시죠. 백발백중이다 거의. 그래서 저희 그 회원 약국을 이제 만약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접촉하시게 되면 아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막이 손상되고 망가진 질환에는 이 생유요법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솔루션이 엄청난 그런 효과들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점막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이 실생활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태꾸와 감사합니다.